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되짚어봅니다.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다룰 주제 어등산 관광단지 소식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참 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광주시의 대표적인 현안 사업 중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몇 차례 걸쳐 소개를 했었는데 네. 당시 소개할 때도 그렇지만 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광주시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즉 다시 말해서 재공모하기로 네. 이제 방침을 바꿨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시가 이제 재공모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도 여러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민간 사업자를 재공모를 해서 이제 일단 사업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호반건설이 선정이 돼서 네. 이제 광주시와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개월에 걸쳐서 실무 협의를 했었는데 네. 이 레지던시 호텔과 관련해서 이 운영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실무 협의 과정에서 간격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즉 공공성과 수익성 어떤 게 우선인지를 놓고 실무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이제 호반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좀 표명을 했었고 이를 교훈 삼아서 가능한 빨리 더 효율적인 사업을 검토해보라 네. 하는 지시에 따라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광주도시공사가 여기에 대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 공영개발 방식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 내용은 없어졌네요. 네, 이제 호반건설이 이제 사업을 포기를 하면서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제 네. 광주도시공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도시공사 측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 공영개발 방식이라는 게 일정한 이제 광주 시민 세금, 즉 광주시가 네.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그런 개발을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런 것을 상당히 검토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이제 계획이 민간 사업자를 재공모, 다시 한번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공모하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네. 일단 3월 중에, 다음 달이죠. 3월 중에 재공모를 하고, 네. 한 6월 정도나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우선협사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올해 말에, 네네. 이제 실무협의를 해서 올해 말에 유원지 개발에 착수하겠다 하는 게 이제 광주시와 도시공사의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재공모 방식이 지난해 공모 당시의 조건이나 기준 이런 게 좀 비슷한가요? 네, 아직 이제 재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아서 네.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익성이라는 큰 틀은 이제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기존에 했던 재공모 원칙이나 이런 것은 조금 완화해서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 논란이 됐던 레지던시 호텔은 아마 없을 것으로 아예 없을 것으로 이게 보고요. 네. 광주에 특급 호텔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특급 호텔 건립이 아마 좀 의무화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투자 규모도 사실 호반이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한 1조 원 정도 규모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사실 1조 원 규모면은 투자할 민간 업체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투자 규모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조금 말이 좀 여러 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사업을 포기한 호반도 지역 기업이었는데요. 이 재공모에서 지역 기업들의 참여는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좀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일단 광주시도 가능하면 지역 기업을 좀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 기업에 좀 후방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네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투자 규모의 적정성, 다시 말해서 투자 규모가 좀 2, 3천억이나 이렇게 되면 지역 기업에 또 투자할 여력이 좀 크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1조 원 규모 이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역 기업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전국 단위의 어떤 대기업이 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제 구체적인 제 공모에 대한 이제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조금 이제 규모를 줄여서
지역 기업도 좀 투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지역 기업과 서울에 있는 중앙에 있는 기업 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참여하는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런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역 기업들까지도 이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 한 가지 주목을 좀 되는 것이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바로 인근에 이제 물론 자동차 산업입니다만 이것과 연계해서 어등산 인근에 이제 공장 단지도 짓고 또 이제 주거와 복지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개발에 조금 상승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호반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업에서 손을 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재공모에서 또 호반이 참여를 한다라고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참여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네. 참여를 한다면 아마 일정한 페널티가 주어질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네, 페널티가 적용이 된다라는 예. 말씀이었는데요. 네. 오랫동안 좀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이 이번에는 조금 좀 진척을 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사 시작 소식입니다. 광주를 상징하는 장소 중 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일빌딩은 광주의 대표적인 상징 건물이잖아요. 예, 특히 이제 5월 민주항쟁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의미가 있는 옛 전라남 도청과 같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 광주의 5월을 정면으로 바로 마주했던 이 역사적인 장소, 이 전일빌딩이 이제 리모델링을 거쳐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새롭게 이제 선보입니다. 내년 5.18 40주기를 앞둔 3월에 이제 개관을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전일빌딩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철거 이야기가 좀 된 적도 있었고 또 안전 문제 같은 경우도 거론이 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전일빌딩이 68년에 이제 완공이 됐거든요. 네. 50년 넘게 이제 이어진 건물입니다. 당초에는 지하 1층과 지상 7층으로 이제 했었었는데 한 두세 차례 이제 증축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현 상태가 10층 정도 돼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유주의 어떤 경영 악화 등으로 해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기도 했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현재 광주 도시공사가 이제 매입을 해서 시소유 이제 건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이죠. 이제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D등급을 받았거든요. 네네. D등급이라는 게 이제 5단계 중에서 최하위는 아니지만 바로 그 단계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여서 입주한 이제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나가고 많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한때는 철거할까를 하다가 2016년에 이제 총탄 흔적이 발견이 된 상황들이 나오면서 네네. 철거보다는 보존이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철거 계획을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 그 전일빌딩에 이제 사실상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이번 리모델링은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층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10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점이 이제 9층과 10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그 총탄 흔적이 발견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2016년이었죠. 2016년에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제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곳에 약 한 245개 정도의 흔적이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헬기 사격의 기정사실화했다라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했던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원형으로 좀 보존을 하고요. 또 추모하는 공간도 이제 조성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1층부터 이제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도서관이랄지 사랑방이랄지 시민사랑방 이런 건물들이 좀 들어서고요. 5층부터 7층까지는 이제 바로 앞에가 사실 국립문화전당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뭐 콘텐츠 창작소로 이제 활용할 그런 지금 계획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내년 3월이면 새로운 전일빌딩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면 또 관광자원으로도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문화전당을 찾는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좀 거기만 달랑 둘러보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좀 허전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일빌딩이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리모델링이 된다면 저는 그야말로 어떤
관광 자원화로 해서 충분히 제 기능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네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의 역사와 또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남도의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숭고한 5월 정신이 현재를 넘어 미래로 뻗어나가게 할 것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콘텐츠 창업공간, 남도관광 마케팅센터, 그리고 총탄 흔적 보존 등 광주를 알고 싶고 광주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요, 이 시장도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되는 전일 빌딩이 이 민주평화원과 연계해서 5월 광주의 역사와 진실을 알리는 면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5.18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일 빌딩의 경우처럼 5.18의 진실을 알리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보존되고 또 새롭게 알려지는 노력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